환자 중심 문화를 위한 첫걸음을 웰인사이트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웰인사이트입니다. 앞에서 좀, 그래도 볼만한 여자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다른 여자가 네, 나와서 죄송합니다. 같은 여자입니다. 이번에 프로필 사진 찍었는데, 이번에 책을 이제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인쇄가 이번 주 내로 이루어질 것 같고, 추석을 전후해서 이제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자 경험 평가와 그 관리에 대한 책이고요. 이걸 하면서 앞에 저는 전혀 상관없는데, 예전에 이제 프로필 사진으로 이제 넣었는데, 전혀 상관없는데,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촌스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찍으니까 확실히 이전 거랑 비교하니까 그런 면이 있더군요. 네. 그래서 항상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라는 것을 또 체감했습니다. 이번에 촬영 감독님이 이제 사진을 찍으시면서 왔다 갔다 눈을 계속 네, 이전 사진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라고 하면서 일단은 턱선부터 이제 나오도록 해야 되고, 이 광대는 다 어디 갔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기술의 힘을 빌려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집에 계신 분은, 야, 그래도 유튜브 하는데 머리 이렇게 좀 하고 있어야지 좀 누군가 봐주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병원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더 우선순위를 항상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하고 그냥 갈게요, 여러분. 다음에는 조금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은 저같이 마음이 좀 무거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희비가 교차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 이전처럼 했는데 점수가 달라요 하는 병원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에 대한 분석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환자경험 평가는 2023년에 진행을 했고, 올해 결과가 나왔죠. 웰인사이트는 환자 경험 지표, 환자 경험 개선 제한, 환자 경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지표는 입원과 외래를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개선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개선 제안할 때 문항별 개선 전략과 타병원 사례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경험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데 CS 리더 교육, 중간관리자 교육, 뭐 CS 강사 교육 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환자 경험 평가뿐만 아니라 그의 관리, 리더십 이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2년 전까지 메디시티 대구라는 대구의 연합체가 있습니다. 병원 연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환자 경험 평가 사업을 3년간 이끌었었고요. 이번에 시장님이 2년 전에 바뀌시면서 네,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의료에 대한 지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 고민이 되었었는데 그래도 오히려 그 계기가 돼서 전국구로 좀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4차 환자경험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심평원에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거 못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요. 이번에 환자경험 평가 기간에 항상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환자경험 평가 결과를 어디 가서 볼 수 있니에요. 네. 물론 히라 시스템에 가면 여러분들 병원의 점수는 볼 수 있는데 비교 점수를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디 가면 보냐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미리, 네, 제가 아는 병원에서는 미리 자료를 좀 배포했어요. 여기 들어가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미리 교육을 좀 네, 시켰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평가 자료는 이미 결과는 이미 나와서 여러분들 서로서로 비교는 이미 다 하셨을 거고요. 이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결과 보고서는 신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보험 시사평가원으로 들어가셔서요. 의료정보에 의료평가 정보로 네, 들어가셔서 평가 안내, 병원 평가 안내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병원 비교 자료 검색할 때는 병원 평가 검색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보고서는 병원 평가 안내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네, 지금까지 4차 수의 평가 결과 보고서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랑 이야기하셔도 이야기라기보다 일방적인 전달이죠. 네, 저는 여러분과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 이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보고서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2023년, 네,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23년이 제 4차 환자 경험 평가고, 올해가 그 결과치가 나온 거죠. 항상 2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이듬해, 평가 이듬해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평가는 언제일까요? 내년이에요, 내년. 이제 숨 돌리니까 또 바로 네,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병원에는 지금 내년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수도 있죠. 내년에 뭐 할까? 우리 진짜 해보자. 이런 병원들도 있겠죠. 그에 대해서 뒤에 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평가 정보에 이렇게 여러분 들어가셔서 자료를 찾으셔서 보고서를 보시면 3번에 보시면 뭐 쭉 보시면 돼요. 앞에 개요랑 이런 거 쭉 보시면 되고 필요한 내용만 조금 걸러서 봐볼게요. 3차 평가 대상 및 3번에 보면 평가 대상 및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 3차 4개소를 진행했는데 실제로 점수가 나온 게 370, 네, 370개소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 370개소 중에서 30개소는 블라인딩 처리가 됐어요. 비교 제외 처리가 됐는데 그 이유가 폐원됐거나 아니면 병원이 종합병원이었다가 다시 다른 병원급으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50, 거의 대부분은 이거예요. 50개 미만 네, 표본수를 가져서 비교 불가.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여기 상급종합병원 45개소 돼 있는데 47개소 네, 바뀌어야 되고 이 결과는 목표는 참 45개소였는데 중간에 두 개가 상급종합병원 인증을 받으면서 들어가게 돼서 47개소가 됐고 올해 결과에는 47개소가 상급종합병원이 나왔고 종합병원은 3개소. 네, 그래서 실제 이 여러분들이 보고하실 때 원장님께 보고하실 때는 370개소와 47개소의 상급종합, 323개소의 종합 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 환자는 19세 이상의 1일 이상의 의과 환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6만 거의 5천 명 가까이가 응답을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평가 방법을 보면 상급종합에 45 이렇게 돼 있는데 45개소 돼 있는데 네, 이게 47개소 돼야 되고 종합병원에 323개소가 되어져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100, 150, 200, 300으로 해서 기관별 목표 환자 수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게 이전에는 그래도 한 11월까지 진행을 한다 해서 쳐도 네, 실제는 8월에 다 끝났잖아요. 네, 3차 평가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면 진짜 8월 말까지 같이 거의 대부분 8월 중순에서 다 끝이 났는데 그렇게 보면 한 2달 만에 끝이 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5달 동안 진행하는데 표본을 나눠서 네, 중간중간 나눠가지고요. 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동기와 우리가 이제 파이팅 할 수 있는 거는 5달은 좀 힘든 거예요. 모든 병원이. 그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했는데 이번이 3차 평가에 비해서 점수가 낮아지거나 3차 평가처럼 했는데 좀 달라진 병원들은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 표본이 이번에 100, 150, 200, 300을 나누기 5 해서 네, 나누기 4 해서 네, 표본수의 곱하기 한 10배수로 해서 응답이 보통 10% 응답률을 생각을 하고 심평원에서 뿌리게 되기 때문에 10배수로 해서 여러분께 이제 대상자를 보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병원은 응답률이 좀 높아서 어떤 병원은 5%도 안 되고 어떤 병원들은 15%, 20%씩 되고 네, 이렇게 되면서 응답률이 높은 곳은 빨리 이제 N이 채워지잖아요. 응답자 수가. 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이 목표치보다 더 빠르게, 네, 빨리 이제 막 채워져가지고 초반에 환자가 만취해진 병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심평원에서 조금 이런 것들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앞에 이렇게 많이 채워지면
생각했을 때 좀 유리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좀 파이팅 넘칠 때, 네, 뒤에 힘 빠질 때 말고 파이팅 넘칠 때 응답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의 결과에 보면 약 5개월간 진행했다는데 사실은 처음 발표할 때 이렇게 발표했어요. 8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는데 때에 따라서 12월까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12월까지 진행은 아마 조금 더 N을 채워야 되는 거나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상급 종합은 다 11월에 끝났어요. 11월 말에. 근데 종합병원 중에서 한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들은요, 이 N을 못 채워가지고요, 네, 12월 거의 말까지 거의 풀로 네, 했던 병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서 더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병원들이.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전화번호 없음이 3차 때는 비율이 15%였어요. 근데 4차 때는 44%로 확 올라옵니다. 아, 이 부분, 네, 여러분 네, 왜 이렇게 된지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병원에서도, 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보면, 네, 2차 때 보면 14.3%, 전화번호 없으면 1차 때는 20.6%, 그에 비해서 지금 많이 네, 비율이 올라간 것들을, 확연하게 올라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신평원에서 이야기했던 기조랑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신평원에서는 이번 KHC 5월에 있었나요? KHC에서 이런 발표를 했죠. 이번에 환자 경험 평가를 진행하면서 작년에 진행하면서 병원들의 노고가 너무 많아서 전화번호 입력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업무 과중을 컴플레인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앞으로는 전화번호 입력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전화번호 없으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앞으로는 이제 외래평가도 좀 진행을 하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언제 될지 몰라도. 네. 그러면 아무래도 전화번호 입력에 대해서 외래평가는 모표본이 크니까 모집단이 크잖아요. 2번보다는. 그러면 표본수가 더 많아질 텐데, 그럼 우리가 다 입력하고, 또 이렇게 전화번호 없음 처리하고, 이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겠나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라져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제로 베이스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버 표본에 대한 조사 진행률 제고를 위해서 당초 설정한 목표 쿼터를 초과하는 오버 표본을 허용하는 조사를 진행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상치 않게 10% 예상했는데 갑자기 너무 빨리 많이 들어와서 이게 중단을 못했나 봐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제 환자군을 그대로 이제 두고 그 다음에 좀 적게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진행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 오버포번이 되면 앞에서 오버포번이 되면 이제 뒤에서 조금 덜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조금 의견을 한번 내보는데 이거 오버표본에 대해서는 신평원 또 앞으로 좀 잘 컨트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응답률이 13.6% 굉장히 높은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바일 조사를 했을 때 보통 병원들이 일반적으로는 종합병원은 한 7% 미만, 그리고 대학병원들은 10에서 10%더 이상, 한 12, 13%, 한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번에 보통 종합과 상급 종합 합쳐서 지금 13.6%면 진짜 응답률 높은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서비스 업체 이런 데서 조사해 주세요 오면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런 데는 하고 나서 또 뭐 상품권도 주는데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품권도 없이 네, 그냥 진행하는데도 그런 서비스 업체는 2% 미만이라고 하면 응답률이 우리는 13.6%로 훨씬 더 높은 응답률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가 환자들은 우리 병원 계속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꾸준히 그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환자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응답률도 그 환자들의 기대, 그리고 환자들이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수별 결과입니다. 종합 점수가 82.44로 이전 3차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 느끼는 체감하는 온도는 다릅니다. 근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병원들 많으시죠?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상급 종합과 종합의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평균의 함정, 이게 바로 평균의 함정입니다. 평균하면 그냥 변함이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안에 이렇게 보면요. 평균이 되기 전의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평균했을 때 보이지 않는, 네, 이런 것들에 빠지기 쉬운데 상급 종합과 종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수가. 여기 보면 1차부터 계속 진행했던 병원들의 점수가 계속 상승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의 점수를 좀 보면 평균이 상급종합은 86이에요. 정말 높은 점수죠. 86이고 종합은요 81이에요. 여러분 5점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잖아요. 네.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편차가 여기는 상급 종합관 애들 14편차가 나고 종합병원 17편차가 나고 일단은 점수 차이가 매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종합병원들이 이번에 좀 더 고전하고 힘들었던 거는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준비 다 하셨어요. 근데 2달과 5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라고 했을 때 스스로 유지되는 구간이 한 2달까지인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점수를 올린 것들이 2달까지는 좀 유지가 되는데 그 이후로는 좀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러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에 대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체감하는 온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근데 체감하는 온도를 몇 달 만에 높이는 거 우리 지금까지도 몇 년간 안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환자 경험 평가를 진행하고 워낙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체감하는 온도를 좀 높이는 것들인데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평가도 또 신경 쓰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점수가 담당자들은 자기 점수 같잖아요, 꼭. 네, 그래서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금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5달 때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상급종합병원은 일단은 간호사 영역이 90점대 거의 육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88, 90점이 평균인 병원들은요, 여기 간호사 영역이 93, 94 이래요. 네. 그래서 종합병원의 81점, 네, 평균 81점인데, 종합병원의 간호사 영역의 점수랑 상당히 많이, 간호사 영역에서도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거의 5점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데요. 5점대면 정말 많이 차이 나는 거잖아요. 간호사 형제 실제로 이 상급종합병원에 이거는 평균과 비교를 해서 그렇지 조금 상위권 병원과 종합병원을 좀 하위권 병원을 비교하면 진짜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폭들을 좀 줄여 나가는 게 이 평가의 목적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 영역은 지금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이번 문항 중에서 가장 네,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환자가 원하는 게 진짜 이건데 우리가 이걸 해줄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어서 회진 시간이라도 그 자리에서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회진 시간에 대한 안내를 좀 많이 제공을 했었고요. 여기도 보세요. 네, 이게 개서 활동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보여요. 상급 종합병원은 Q7과 Q8의 차이가 좀 나긴 해도 네, Q8이 83이잖아요. 네, 근데 종합병원 보세요. 네, Q8이 76이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이렇게 다른 걸까요? 상급 종합병원은 진료 시간, 회진 시간에 대해서 안내를 많이 하고 종합병원은 안 한 걸까요? 여러분 환자 경험 평가 진행하면 이 종합병원들도요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올 때 적어도 줘요. 네, 그리고 프린팅해서 주기도 해요. 네, 근데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많이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회진 알림톡이고요. 이 회진 알림톡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환자들이. 물론, 노인 환자들은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또 지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거 보내는 사람이 의사, 네, 교수님들이 안 보내주면 네, 이거 소용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표 관리하면서 네, 꾸준하게 점수를 올렸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Q7과 Q8의 점수가 비슷해요. 네, 지금 여기 종합병원들은 물론 했던 병원들도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N이 여기는 종합병원 좀 더 많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조금 더 일반화되죠. 점수가 평균화되니까 좀 더 일반화되죠. 그렇게 해서 봤을 때 그냥 놔두면 이와 같이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상급 종합은 점수 차이가 많아요. 한 5점, 6점 나죠. 6점. 근데 종합병원은 2점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차이가 저는 봤을 때 회진 알림톡 관련 개선 활동으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투약 및 치료 과정에서도 이제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이제 94.49, 평균이 상급 종합과 종합의 평균이 94.49라서 어떤 분들은 점수 잘 나왔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 점수를 잘 나왔네, 우리 안 해도 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0점 아닌 100점이잖아요. 2점 척도. 그래서 결국은 이거 우리 다 하잖아요. 그래서 100점 맞아야 되는 점수. 지금 이게 낮은 거예요. 94점이. 네,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 이 상급 종합과 종합의 차이가 또 있어요. 좀 크게 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더 좋은 점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 권리 보장, 어, 상급 종합과 종합의 차이들을 좀 확인했고요. 전반적인 평가에서 많이 차이 나요. 상급 종합과 종합병원의 차이가 전반적인 평가에서 많이 나는데, 상급 종합병원의 특징이 있어요. 네, 이 점수 프로파일의 특징이 다른 점수는 낮아도 전반적인 평가 점수가 좀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환자들이요, 우리 병원 이런 거 시설 안 되고, 뭐 어렵고, 의사 선생님 만나기 힘들고, 이렇게 해도 네, 결국 다시 나는 이 병원 이용할 거야라는 환자들의 이야기, 마인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의 조금 차이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우리 구분을 뭐 서울, 경인, 충청, 전라 이렇게 해서 지역별 구분을 했는데 이렇게 구분했을 때 서울권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84.51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인, 그다음에 충청, 네, 이렇게 충청, 경상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요거를 저희는 들고 와서 좀 다르게 분석을 해봤어요. 지역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광역시도 넣어서 다시 세분화해봤는데 대구가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85점으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했고 다음은 대전, 네, 거의 대구와 비슷하게 체크가 되고 서울, 네, 그다음에 부산, 네, 이런 순서대로 네, 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분석 방법입니다. 34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40개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오보 부분에 대한 허용을 고려했다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분석 방법을 보면서 보정을 되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보정 우리는 못해요. 네, 우리가 계산 못해요. 왜냐하면 보정을 하려면 전체 병원에 로우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표준 편차나 뭐 이런 것들 활용해서 전체 병원의 그러니까 응답자의 구성을 알고 있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병원이 어떤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할 수 없어요. 전체 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보정했을 때 점수가 높아지냐, 이렇게 높아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정이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보정은 우리 병원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병원에 응급실을 이용한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우리 병원은 노인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응급실 이용 환자 별로 없고. 네, 이러면 다른 병원이랑 좀 차이가 나면 다른 병원이랑 비슷해야지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비율을 맞춰주는 네, 이게 보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보정의 점수를 목숨을 걸지 말고 네, 보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다른 모든 점수들을 로우 데이터들 우리 하나하나 응답자들 점수를 잘 받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가중치를 적용하고 이랬을 때도 잘 나올 수 있어요. 가중치 적용했는데 점수가 적어요. 네, 그 환자분의 점수가 너무 적었어요. 너무 낮았어요. 이러면 점수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4차, 3차 평가 점수를 좀 비교를 했고요. 90점 이상 기관수 여기 15개소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나온 점수로 보면 17개소, 17개소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이 종합 점수를 뭘로 봤냐면, 이번에 종합 점수가 되게 헷갈렸는데, 의료질 지표의 종합 점수는 영역별 점수의 평균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될 때 종합 점수는, 전반적인 평가 점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15개소는 전반적인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데가 15개소, 네,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영역별 평균을 한 병원들은 90점 이상인 병원들이 17개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전화와가지고요, 이 자료를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90점 이상은 원뿔, 네. 그리고 95점 이상은 투뿔. 이렇게 하더군요. 95점 이상 나왔죠, 뚝불. 네. 정말 95점은 상상치도 못한 점수입니다. 네, 우리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90점 이상도 정말 어려운 점수고, 우리 실제로 알잖아요. 근데 툭불이 나왔습니다. 뒤에 가면서 어떤 병원인지 얘기 드릴게요. 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신병원에서 이번에 평가 결과를 공개 9월에 했고, 이번 주에 했죠. 그리고 이의 신청 접수 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인데, 유효기관 질 향상 관리를 위해서 상위 기관 대상으로 해서 이런 자료집을 만들겠다. 이런 자료집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위 기관 대상으로는 이런 자료집 배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 활동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5차 평가 내년에 있죠. 5차 평가 개선 방안 검토 및 추진 계획 수립을 하는데, 환자 경험 평가 도구 개발 및 평가 확대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2024년 5월에 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 방안을 하고 있고, 이 안에 용역을 낸 내용들을 좀 보니까요. 일단은 올해 이 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지금 이맘때쯤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진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1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6개 영역의 전체 문항 평균의 평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이 9.5, 네, 점을 받아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점수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점수인가 고민이 되었는데, 여기에 그래서 팀장님을 뵀는데, 팀장님이 이런 얘기를, 여기는 적정진료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종합병원급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우리는 부서가 없어서 안 돼. 우리는 담당자가 없어서 안 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는 부서도 담당자가 없었는데,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여기 팀장님을 만나니까 팀장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수 안 나온 거야. 잘 안 나온 거야. 100점이 목표였고, 그 100점의 목표에서 평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보다 안 나온 게 이 점수야.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더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 병원에 이제 벤치마킹을 가고 그랬었는데,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그때 내려오면서 몇 시간 내려오면서 운전을 해서 올라가서 또 서울이다 보니까 또 이제 퇴근 시간에 걸려서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는데 그때 진짜 계속 끊임없이 고민한 것 같아요.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그때 너무 생각이 깊게 네, 빠져서 한 몇 시간을 고민하면서 내려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벤치마킹 신청한 병원들이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순천향대학교 여기가 천안 네 천안이죠. 이번에 이렇게 이제 좋게 네, 어, 어, 이 지금 아직은 오픈 안 된 것 같아요. 네, 병원을 굉장히 새롭게 지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 환경이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이 병원도 병원 환경이 되게 이게 새로 지어서 간다는 얘기는 병원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냥 보수 공사가 아니라 아예 새로 지어서 가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도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네, 이렇게 점수를 유지하는 거 보면 뭔가 이 병원만의 비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은 병원이죠. 지금 보여드린 병원은 다 9사예요. 네, 9사.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점수죠. 네, 어떻게 해야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네, 고민이 되는. 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지난 3차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었고, 이번에도 또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고민해야 되겠죠. 5차 환자경 평가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번에 조금 결과 보고를 하면서 말이 좀 길어지고, 그리고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좀 그래요.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저도 마음에 이렇게 다시 앉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예전 같으면 뭐 결과 나오자마자 빠르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 저도 이제 환자 경험 평가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희 컨설팅을 받았던 병원들이 점수가 잘 나온 병원들도 있어요, 물론. 그리고 점수를 많이 한 6, 7점 이상으로 올린 병원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예상 기대치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병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점수를 보자마자 갑자기 후덜덜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병원이 우리가 교육하고 어떻게 개선 활동을 하고 같이 함께 했으니까 어떻게 진행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너무 우리의 노력과 이런 힘을 빼고 모든 주말을 다 반납하고 네, 이렇게 진행했는데 물론 점수는 올랐어요. 근데 좀 많이 올라줬어야 되는데 그 정도 우리 기대치까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말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저를 보는 다른 병원에 그 병원도 순위권 병원이에요. 재작년도 순위권이고 지금도 순위권 병원이에요. 그 병원에 이제 팀장님께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보내셨더군요. 나는 대표님이 하는 그 병원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내 마음 진심이다. 진심이었다. 근데 내가 봐도 너무 속상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을 보자마자, 그래도 이렇게 늘 많은 사람들이 봐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는구나. 다시 해야지. 네, 이런 마음을 조금 먹었을 때쯤, 제가 기대치보다는 점수가 덜 나왔던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병원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다. 의미가 있고 절대 헛되지 않다. 다시 해보자.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를 보고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병원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병원이 알아서 자세히 일어서서 저도 좀 기운을 차렸어요. 또 어떤 병원에서는 아니 우리 처음부터 너무 점수가 높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안 할 건데 이번에 이렇게 나와서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우리가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감사하다. 네. 정말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한동안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일단 원인 분석은 2달과 5달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환자 경험 평가를 진행하면서 자체 평가도 진행하고 하는데 우리 보통은 이래요. 이 점수의 프로파일이 환자 경험 평가 진행할 때 높아지고 끝나면 이제 완전히 떨어지죠. 네. 이 점수 차가 좀 있잖아요. 솔직히. 네, 말하지 않아도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번 환자 경험 평가 준비 기간점 할 수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강성심병원에 갔는데 아직도 그 점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1년 지났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봤던 거는 그래, 2달은 우리가 바짝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5달은 그게 아니구나. 5달은 그 조직의 문화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모니터링 해 나가는 방법이고, 네, 또 하나는 체감하는 온도를 높이는 방법인데, 후자는 네, 너무 하기가 우리가 지금 바로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네, 전자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했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내년 준비는 조금 일찍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팁도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가 좀 길고 많이 했어요. 네. 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병원에 좀 마음이 힘들다거나 지금 있으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고 사실은 담당자가 힘 빠지면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경우 봤냐면 진짜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했는데 점수가 그래도 이제 기대했던 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잘 나와서 이제 병원 기사도 내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를 이제 보내주는 걸 보면서 참 희비가 교차하더군요. 네. 선생님들 병원도 앞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이 오면 맨날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로 또 좋은 또 소식이 되기를 좀 바라보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시작해보자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시작은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도움 필요하거나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